걷지 못하면 삶의 질은 무너집니다. 88세까지 정정하게 걷고 진료까지 이어온 50년 경력 한의사가 실제로 실천해온 다리 지키는 관절 회춘법을 공개합니다. 연골, 관절, 무릎, 다리 힘이 걱정되신다면 이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요즘은 집에서 화장실 가는 것조차 힘듭니다. 이것은 제가 한의원에서 수없이 들었던 절박한 목소리입니다. 저는 88세 한의사 장백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우리가 알던 사실과 완전히 다른 노화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학계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발견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5년 안에 80%가 자유롭게 걷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50년간 만난 수천 명의 환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놀랍게도 다리 건강은 심장이나 뇌보다 훨씬 더 수명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다리 근력이 10% 떨어질 때마다 사망 위험은 무려 40%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절실히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에 오늘부터 실천이라고 적어주시는 15분을 추첨해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며 요즘 많이들 알고 계신 난각막 관절 영양제 정품 2달분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내 나이엔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시나요? 큰 오해입니다. 95세 노인도 제 방법으로 3개월 만에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춤을 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비밀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진료실에서 만난 68세 김명호 씨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40년간 우체국에서 일했고 매주 테니스 동호회에 나갈 정도로 활기찬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어느 날 아침 그는 갑자기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장 선생님, 이해가 안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오늘 아침 일어나려는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마치 누군가 밤새 내 다리에 힘을 모두 뺏간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대형 병원을 3군데나 다녔습니다. 모든 의사들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이 든 것뿐입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하거나 통증을 참고 사시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해요. 그가 제 한의원을 찾아왔을 때 그의 눈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손자를 마음껏 보러 갈 수 없다는 현실이 그를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늙은이가 돼 버린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의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제가 평생 연구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50년 임상 경험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건강 문제의 90%는 다리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달리 이것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대의학은 노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봅니다.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다른 관점으로 봅니다. 다리 문제는 단순한 관절의 마모가 아니라 전신의 기혈순환 장애와 신장 기능의 약화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우리 몸은 마치 정교한 숲속 생태계와 같습니다. 한 부분의 균형이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지요. 특히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인 오래 앉아있기,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은 다리의 기혈순환을 크게 방해합니다. 그 결과 무엇이 일어날까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다리가 약해지면 활동량이 줄고 활동량이 줄면 근육이 더 약해지고 근육이 약해지면 더 움직이기 싫어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마치 밤사이 누군가 여러분의 다리 힘을 앗아간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제대로 관리를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명호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김명호 씨에게 알려준 비법을 지금부터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제가 50년간 한의학 지식과 현대 과학을 접목하여 개발한 4가지 방법입니다. 이 방법들은 누구나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이 방법들을 꾸준히 따르면 여러분도 3개월 안에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관절 마사지입니다. 마사지는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경락소통이라고 부릅니다. 다리에는 우리 몸 전체 에너지가 흐르는 중요한 길이 있어서 이 길을 뚫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만 투자하세요. 무릎 주변을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문지릅니다.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살살 문질러 주세요. 그 다음 허벅지와 종아리를 양손으로 가볍게 두드립니다. 마치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톡톡 두드리는 느낌으로요. 잠자기 전에는 따뜻한 수건으로 무릎을 10분간 덮어주세요. 이것만으로도 밤사이 관절 회복이 놀랍게 빨라집니다. 김명호 씨는 처음에 이 방법이 너무 단순해서 효과가 있을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고 놀랍게도 3일 만에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던 무릎 뻣뻣함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온열 치료입니다. 한의학에서는 한사병이라 하여 차가움이 관절 질환의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양기가 약해져 관절이 차가워지기 쉽습니다. 일주일에 3번 따뜻한 소금물에 발을 담그세요. 물 온도는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게 느껴질 정도면 됩니다. 물에 소금 한 숟가락을 넣으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20분 동안 발을 담그며 발가락을 꼼지락거리세요. 이것은 단순한 족욕이 아니라 몸 전체의 혈액순환을 돕는 중요한 치료입니다. 통증이 있는 부위에는 찜질팩을 하루 15분씩 올려두세요. 전자레인지에 데운 찜질팩도 좋고 없다면 따뜻한 물수건으로 대체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생강차입니다. 생강은 한의학에서 온경산환이라 하여 경락을 따뜻하게 하고 차가움을 없애는 으뜸 약재입니다. 생강 몇 조각을 물에 넣고 끓인 후 꿀을 조금 타서 매일 한 잔씩 드세요. 특히 날씨가 추울 때는 더욱 효과적입니다. 김명호 씨는 매일 밤 생강차를 마시고 따뜻한 소금물 족욕을 했습니다. 2주 후 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과 무릎이 더 이상 차갑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진 것이지요. 세 번째는 관절 강화를 위한 올바른 식이법입니다. 여러분, 음식은 약입니다. 특히 관절 건강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식약동원이라 하여 음식과 약이 같은 근원에서 온다고 봅니다. 관절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염증을 줄이는 것입니다. 항염증 효과가 있는 음식으로는 강황, 생강, 마늘이 있습니다. 강황은 카레의 노란 색소로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식사에 작은 숟가락 하나 정도의 카레 가루를 넣어 보세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도 중요합니다. 검은 콩, 검은 깨, 다시마는 이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특히 검은 음식은 한의학에서 신장을 보하는 데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장 기능이 좋아야 뼈와 관절이 튼튼해지지요. 연골 재생에 도움이 되는 식품도 있습니다. 달걀 껍질, 연어, 녹색잎 채소가 대표적입니다.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관절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관절 영양제도 도움이 됩니다. 달걀 껍질은 직접 섭취가 어려우므로 난각막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콘드로이틴, MSM과 같은 성분의 영양제도 관절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난각막은 달걀 껍질 속 막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연골 재생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식습관 개선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검은 깨를 밥에 뿌려 먹거나 일주일에 2번 연어 요리를 해보는 것처럼요. 김명호 씨는 매일 아침 검은 깨를 넣은 죽을 먹기 시작했고 한 달 후부터는 관절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네 번째는 관절 보호를 위한 생활 습관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법도 나쁜 생활 습관 앞에서는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창가에서 10분간 스트레칭을 하세요. 특히 햇볕을 쬐면서 하면 더 좋습니다. 햇볕은 비타민 D 생성을 도와 관절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스트레칭은 어렵지 않게 팔을 위로 뻗고 몸을 옆으로 굽히고 무릎을 가볍게 구부렸다 펴는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앉고 일어설 때 무릎과 고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앉을 때는 몸을 앞으로 숙여 엉덩이부터 의자에 닿게 하고 일어설 때는 먼저 상체를 앞으로 숙인 후 다리의 큰 근육을 사용해 일어나세요. 마치 의자를 밀어내는 느낌으로요. 걸을 때는 관절 보호를 위해 평평한 길을 선택하고 쿠션이 좋은 신발을 신으세요. 특히 나이가 들면 발 모양이 변하므로 젊었을 때 신었던 신발을 그대로 신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새 신발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명호 씨는 이 생활 습관 개선을 가장 어려워했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먼저 TV 볼 때마다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 걷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편안한 것으로 바꿨죠.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이 네 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김명호 씨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3개월 후 그는 더 이상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 통증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손자의 돌잔치에 참석해 직접 손자를 안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그는 다시 가벼운 등산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가진 놀라운 회복 능력의 결과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여러분도 김명호 씨처럼 다시 활기찬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김명호 씨의 이야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난 50년간 저는 수많은 기적 같은 회복 사례를 목격했습니다. 오늘은 그중 가장 놀라운 3가지 사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78세 박순애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박 할머니는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셨고 은퇴 후에도 매일 아침 공원을 걸으며 활기찬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무릎에 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MRI 결과 중증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고 의사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박 할머니는 수술 대신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특히 따뜻한 소금물 족욕과 무릎 마사지를 매일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미미했지만 2개월 차부터 눈에 띄게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고 4개월 후에는 다시 가벼운 산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6개월 후에 찾아왔습니다. 박 할머니의 손녀가 대학교 입학식을 했는데 박 할머니는 지팡이 없이 식장까지 걸어가 손녀를 안아줄 수 있었습니다. 손녀의 눈물 어린 얼굴을 본 그 순간 박 할머니는 이 모든 노력이 가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더욱 놀라운 83세 최병국 할아버지의 사례입니다. 최 할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육체 노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75세부터 허리와 무릎 통증이 심해져 8년간 집 안에만 갇혀 지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죠. 최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제 방법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관절 강화 식이법에 집중했고 매일 검은 깨와 다시마를 섭취했습니다. 또한 아침마다 햇볕을 쬐며 간단한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변화는 서서히 왔습니다. 3개월 차에 화장실을 혼자 갈 수 있게 되었고 6개월 차에는 마당을 한 바퀴 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1년 후에 일어났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60년 만에 고향 친구들과 함께 당일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최 할아버지는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여준 71세 이미경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사는 50대 후반부터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사가 제 한의원을 찾아왔을 때 그녀의 관절은 이미 많이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얼마나 회복이 가능할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여사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 중 생활 습관 개선에 특별히 집중했습니다. 특히 30분마다 자세를 바꾸고 작은 움직임이라도 계속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2개월 차에 이 여사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보행기로 짧은 거리를 걷기 시작했고 5개월 차에는 지팡이만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 이 여사는 지팡이도 없이 30분 동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얼굴에 다시 활기가 돌아온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포기하지 않음입니다. 초기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두 80%는 스스로 집에서 관리했다는 점입니다. 특별한 치료나 비싼 약이 아닌 일상에서의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기적을 만든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사례들을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우리 몸은 언제든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도와주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이 혹시 많게 느껴지시나요? 걱정 마세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여기 누구나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주일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날 아침에 일어나 단 5분만 무릎 주위를 부드럽게 문질러 보세요. 그리고 저녁에 따뜻한 물수건으로 무릎을 10분간 덮어주세요. 둘째 날 어제 했던 것에 더해 생강차 한 잔을 마셔보세요. 생강 2~3조각을 물에 넣고 끓인 후 취향에 따라 꿀을 조금 넣으면 됩니다. 셋째 날 식사에 검은 깨를 한 숟가락 넣어보세요. 밥에 뿌려 먹어도 좋고 요구르트에 섞어 먹어도 좋습니다. 넷째 날 TV를 볼 때마다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 방 안을 한 바퀴 걸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곧 습관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날 창가에서 햇볕을 쬐며 5분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팔을 위로 뻗고 몸을 옆으로 살짝 굽히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섯째 날 오늘은 따뜻한 소금물 조격을 20분간 해보세요. 이때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일곱째 날 앉고 일어설 때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을 연습해 보세요. 앉을 때는 몸을 앞으로 숙여 엉덩이부터 닿게 하고 일어설 때는 다리의 큰 근육을 사용하세요.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면 이 모든 것을 하루 일과에 자연스럽게 포함시켜 보세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곧 습관이 될 것입니다. 습관이 되면 더 이상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노화는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그 방식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리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다리가 튼튼하면 삶의 모든 영역이 풍요로워집니다. 제가 8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한 달에 한 번 가벼운 등산을 갈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방법들 덕분입니다. 물론 젊은 시절만큼 빠르진 않지만 스스로 걸어다니며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요? 어떤 분들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 50년 의료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95세에 시작해도 변화는 찾아옵니다. 물론 빨리 시작할수록 더 좋겠지만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빨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만난 87세 할머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장 선생님, 1년 전에 이 방법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1년 후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더 일찍이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6개월 후, 1년 후,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무릎 문제는 치료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제대로 된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면 80대에도 건강한 관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증거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한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가치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무엇보다 다리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주변의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영상 처음에 약속드린 대로 댓글에 오늘부터 실천이라고 적어주시는 15분을 추첨해 난각막 관절 영양제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모든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하시고 경험하신 변화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말년을 기원하며 60대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영상도 이어서 바로 시청하세요. 한번 망가진 관절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들은 지금부터 실천하면 늦지 않습니다. 걷는 자유, 걷는 즐거움을 평생 유지하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한 노년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